사람은 입은 옷만큼 존중받는다. 이 말이 은퇴 후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온 깨달음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누구나 나름의 자리에서 단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출근길 거울 앞에서 회의실 문을 열기 전 우리는 자신을 가다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일에서 물러나면 그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복장은 대충, 자세는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편안함을 핑계로 옷차림에 소홀해지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엔 언제나 품격 있어 보였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네. 그 말은 가볍게 던진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몰랐던 것들이 타인의 눈에는 이미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언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나를 먼저 소개하는 침묵의 언어. 나이 들수록 단정한 인상은 태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다소 흐트러져도 젊음이라는 보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그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내 존재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옷차림이란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창문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창문이 흐릿하고 낡아 있다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마음은 옷차림에도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이건 허영이나 과시와는 다릅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깨끗하고 단정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옷차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옷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고, 편한 게 최고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흐트러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함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 속에서 찾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옷은 말보다 먼저 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선택한 오늘의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울 앞에서의 깨달음.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늘어진 티셔츠, 색이 바랜 바지, 아무렇게나 신은 신발. 그 모습은 제가 아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알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무심해진 것이? 거울 속 그 사람은 피곤해 보였고, 지쳐 보였고, 무엇보다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깃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끈조차 제대로 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한때 단정함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습으로 변해버린 걸까? 젊었을 땐 옷이야 뭐 편하면 되지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브랜드에 연연하지 않아도 그저 편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게 자유라고, 진짜 나다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옷차림은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반영이었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비춰집니다. 저는 그날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제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구겨진 옷 한 벌, 색바랜 천조각 하나가 제 삶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언제부터 나 자신에게 무심해졌나? 언제부터 거울 앞에 서는 것을 피하게 되었나? 생각해보니 은퇴 이후 저는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정장을 입을 일도 없었고 누구를 만날 약속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옷차림도 대충, 머리 손질도 대충, 모든 것이 대충으로 변해갔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허술하게 다니세요? 옛날엔 참 깔끔했는데.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때로는 내가 보는 나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느슨해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굳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꾸밀 필요도 없고 편한 게 최고라고. 그런데 그 변명들을 되뇌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들은 결국 나를 포기하는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나 자신을 놓아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옷차림에서 존중을 읽어내고 태도를 감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 그 자체가 됩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옷을 고르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정돈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옷차림은 자신의 시간을 대충 여기는 신호가 되기 쉽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별일 없을 거야 라는 체념이 옷차림에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날 거울 앞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옷차림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을 벗고 제대로 된 옷으로 갈아입기. 집에만 있어도 단정한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점검하기. 신발은 깨끗이 닦아두기. 옷장을 정리하고 입지 않는 옷은 정리하기. 색이 바래서 더 이상 입지 않을 옷, 늘어나서 형태가 망가진 옷,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는데 뭐하러? 라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세가 바로 섰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니 자연스럽게 자세도 바로 잡혔고 말투도 정중해졌습니다. 옷차림 하나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특히 나이가 들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존재감이 희미해질 때 옷차림은 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면 명함도 사라지고 직책도 사라집니다. 그럴 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의 나뿐입니다. 그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옷차림은 그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깔끔해지셨네요. 뭔가 달라 보여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나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의 그 깨달음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성껏 나를 가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러운 생기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생기는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옷차림은 그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품격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거울은 정직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를 대충 살 것인가, 아니면 정성껏 살 것인가.
저는 거울 앞에서 선택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삶을,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작하는 품격 있는 하루를,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옷차림은 나를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옷차림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존중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흐트러짐과 존중의 상실. 주위를 둘러보니 또래들 사이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어떤 이는 단정하게 나이를 먹어가며 여전히 존경을 받았고, 어떤 이는 흐트러진 인상 때문에 존재감마저 사라졌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깔끔한 옷차림에 바른 자세로 걸어 다녔고, 다른 사람은 구겨진 옷에 축 처진 어깨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랐습니다. 전자에게는 존중의 눈빛이, 후자에게는 무관심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 자리에서 옷차림 하나가 사람들의 태도를 달라지게 하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깔끔한 옷차림에 정돈된 모습으로 나왔는데 저만 아무렇게나 입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대화의 중심에서 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을 걸어도 시선이 제게 머무르지 않았고 제 의견은 가볍게 지나쳤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제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마음이 중요하지, 옷이 무슨 대수냐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면의 깊이, 성품의 아름다움,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흐트러진 모습은 마음의 깊이조차 가려버립니다. 아무리 내면이 풍부해도 외면이 흐트러지면 사람들은 그 안을 들여다볼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고, 내면을 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에서 많은 것을 판단하고 그 첫인상을 만드는 건 옷차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현실은 더 가혹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소 흐트러져도 젊음이라는 매력이 커버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옷차림의 흐트러짐은 곧 삶의 흐트러짐으로 읽힙니다. 내면을 존중받고 싶다면 겉모습 역시 최소한의 단정함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옷차림에 드러나고 그것이 타인의 존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경험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대충 입고 나갔더니 직원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무례한 것은 아니었지만 형식적이고 빨리 끝내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은행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갔습니다. 같은 직원이었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절했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옷차림은 나를 소개하는 명함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신호구나. 그 후로 저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마트에 가도, 동네를 산책할 때도 항상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고,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무엇보다 제 기분이 달랐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 자신감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옷차림은 세대를 잇는 다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볼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옷차림입니다. 단정한 어른은 존경받고 흐트러진 어른은 안타까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공정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탓하기보다 현실에 맞춰 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깔끔하게 입으세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란다. 할머니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할머니를 소중히 여겨주더구나.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손주도 외출할 때 옷차림을 더 신경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차림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흐트러짐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문제라는 것을. 옷을 대충 입는 것은 하루를 대충 사는 것과 같고 나를 대충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단정한 옷차림은 하루를 정성껏 사는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도,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능력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존중, 그것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단정한 옷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나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도 존재감을 잃지 않는 존중받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단정한 사람과 흐트러진 사람, 그 차이를 보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약해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단정함만은 잃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단정함은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증거이고 그 존중이 다른 이들의 존중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은 말보다 강합니다. 입을 닫고 있어도 나를 말해주고 내 삶을 증명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존중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귀티는 노력의 결과다. 저는 그때부터 귀티나는 사람들의 습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인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품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없이 풍기는 그 무언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옷을 비싸게 입지는 않지만 계절에 맞게 깔끔하게 갖췄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아니어도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그들의 옷은 항상 정갈했습니다.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고 때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몸에 잘 맞았습니다. 봄에는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여름에는 시원하고 단정한 옷을, 가을에는 차분한 색감의 옷을, 겨울에는 따뜻하면서도 우아한 옷을 입었습니다. 계절을 읽고 날씨를 고려하고 상황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센스가 있었습니다. 둘째, 작은 액세서리나 신발 하나까지 정돈이 느껴졌습니다. 귀걸이 하나, 목걸이 하나, 스카프 하나도 그냥 걸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생각했습니다. 신발은 언제나 깨끗했고 가방은 단정했으며 모자를 쓰더라도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셋째, 옷차림과 함께 자세와 표정까지 관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자세가 구부정하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단정해도 표정이 어두우면 매력이 사라집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바른 자세로 걸었고 밝은 표정을 유지했으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공손했습니다. 옷차림은 외형이지만 자세와 표정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짜 품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먼저 옷장부터 정리했습니다. 색이 바랜 옷, 늘어난 옷, 때가 밴 옷,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옷들을 계절별로 분류했습니다. 봄에는 밝고 산뜻한 옷으로,
파스텔 톤의 블라우스, 깔끔한 면 바지, 가벼운 카디건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단정한 옷으로 통풍이 잘 되는 린넨 소재, 밝은 색상의 원피스, 깨끗한 샌들을 갖췄습니다. 가을에는 차분한 색감의 옷으로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 계열, 부드러운 니트, 편안한 재킷을 입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면서도 정갈한 옷으로 코트는 단정하게, 목도리는 우아하게, 부츠는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옷을 고를 때는 3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편안한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불편하면 오래 입을 수 없습니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옷, 그것이 최고입니다. 둘째,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 유행을 따르기보다 내 체형과 피부색에 맞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아 보여도 나에게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셋째, 관리가 쉬운가? 세탁이 어렵거나 보관이 까다로운 옷은 결국 입지 않게 됩니다. 관리하기 쉬운 옷이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 같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다시 예전 같네. 여전히 멋지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웃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옷을 입는 습관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세수를 하고 피부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지? 누구를 만나지? 날씨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에 어울리는 옷을 골랐습니다. 옷을 입은 후에는 거울 앞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확인했습니다. 색의 조화는 괜찮은지,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은지, 신발과 가방은 어울리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엔 번거로웠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매일매일 작은 노력들이 쌓여 품격이 되고 기품이 되고 귀티가 되는 것입니다. 비싼 옷 한 벌보다 깨끗한 옷 한 벌이 낫고, 화려한 장신구보다 단정한 자세가 낫고, 명품 가방보다 밝은 표정이 낫습니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정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옷이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늘 이 옷차림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저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귀티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티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변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티는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정함과 정성이 더 빛을 발합니다.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나이 든 후의 품격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진짜 아름다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귀티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를 준비합니다. 정성껏 존중하는 마음으로. 옷은 사회적 언어다. 옷은 입을 닫아도 나를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지금의 나를 소개하는 사회적 언어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옷차림이 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 옷에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몸가짐을 단정히 함으로써 세상을 바로잡는다.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몸가짐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옷차림의 단정함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과 연결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옷차림에 드러나고 그 옷차림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단정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사람을 보면 사람들도 느슨해집니다. 나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가짐으로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단정히 하면 주변도 함께 단정해집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인간의 사회적 언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침묵의 언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옷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그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옷차림이 단정하면 그 사람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언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력으로, 경력으로, 업적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모두 과거가 됩니다. 지금의 나를 증명할 것은 오직 지금의 태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옷차림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결국 나를 존중하는 행위이며 그 존중이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입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정류장에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분이 타셨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흐트러진 옷차림에 구부정한 자세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본다는 것을. 단정한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고 흐트러진 사람은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것이 공평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 맞춰 나를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제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면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급하게 나가느라 대충 입고 갔더니 설명도 간단하고 빨리 끝내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의사, 같은 진료실, 하지만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 옷차림이 보내는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나를 존중하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옷차림은 나를 포기한 신호이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도 나를 대충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타인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나를 잘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흐트러진 옷을 입으면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거울을 피하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오늘도 대충 살고 있구나 라는 자책이 듭니다. 옷은 이렇게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이제 옷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삶을 정성껏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옷을 단정히 입습니다. 계절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나에게 어울리게.
화려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정성이 담긴 옷차림. 그것이 제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군자는 몸가짐을 단정히 함으로써 세상을 바로잡는다. 나 하나 바로 서면 내 주변도 바로 섭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다른 이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정성껏 옷을 입으면 세상도 나를 정성껏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옷이라는 사회적 언어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씀도 다시 새깁니다. 옷은 인간의 사회적 언어다. 우리는 매일 이 언어로 대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옷이 나를 설명하고 태도를 전달하고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언어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깨끗한 옷으로, 단정한 자세로, 밝은 표정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 언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말은 줄어들어도 옷은 계속 말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옷차림은 여전히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언어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옷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삶을 증명하고 존재를 선언할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늘도 나는 세상에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를 존중하며 삶을 사랑한다고. 이것이 바로 옷이라는 사회적 언어가 전하는 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말보다 강하고 침묵보다 분명하게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옷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옷은 증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정성껏 옷을 입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로. 진짜 귀티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결국 귀티란 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정성껏 다려입은 옷에서 풍겨나는 성실함.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바른 자세와 따뜻한 표정에서 나오는 기품. 저는 옷장을 관리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리하고 입지 않는 옷은 기부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니 정말 필요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옷보다 잘 어울리는 몇 벌의 옷이 낫습니다. 화려한 옷보다 깔끔한 옷이 낫습니다. 유행하는 옷보다 나에게 맞는 옷이 낫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외출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존중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은 제 하루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단순히 옷차림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존중받는 삶, 귀티나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습관 속에서 삶의 태도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깨끗이 씻고 단정히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옷을 입는 것을 나를 준비하는 의식처럼 여깁니다. 아침의 첫 의식, 나를 일으켜 세우는 시간. 옷을 고르고 정성껏 입고 거울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것.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알아봅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깔끔하냐고, 할아버지는 왜 항상 단정하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란다. 할머니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너희도 할머니를 소중히 여기게 되더구나. 그리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된단다.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배웁니다. 옷을 입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오늘도 단정히 옷을 입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섭니다. 오늘의 나를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나를 존중하며 살겠다고. 오늘도 품격을 잃지 않겠다고. 오늘도 단정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겠다고. 이것이 제가 나이 들어 배운 지혜입니다. 귀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나를 대하는 태도, 옷차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정한 것,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귀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외모도, 사회적 지위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하지만 귀티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타고날 수도 없고 오직 매일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준비하며 품격 있는 하루를 시작합시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바른 자세로, 따뜻한 표정으로. 나이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품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하십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단정한 습관 속에서,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귀티나는 삶 속에서.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정성껏 나를 가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의 나는 존중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과 함께 품격 있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